자, 우리 책에 보면 운동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 그지? 어? 자, 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그지?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인 거야. 그럼 요런 이야기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 이거는 이제 그냥 너희들이 단순하게 내신 특강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 내신하고 고등과정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움직임은 동영상이 더 잘 보이잖아. 왜 그런데? 사진과 영상의 차이가 뭘까요? 사진은 그럼 뭐고 영상은 뭐냐는 거죠. 방금 이제 네가 말하는 것은 전형 딱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영상 매체 중에 하나, 소위 말하는 만화, 애니메이션의 정의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의 장면들을 시간 순으로 연속해서 빠르게 보여주면 어떤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사진과 영상을 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진이란 어떤 순간에 특정 시점에 물체의 위치가 표현되는 모습이 사진이에요. 맞지? 딱 그 순간에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순간이라면 영상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게 영상이야. 그래서 요 말 자체를 그대로 공식으로 옮긴 게 우리가 말하는 속력에 대한 공식입니다. 운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는 빠르기잖아. 중등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속력, V를 배우게 되는데, 속력은, 자, 봐봐. 여러분들 어떤 문장이나 비례식을 분수로 만들 때는 기준이 어디로 가게? 분모계, 분자계? 항상 기준이 분모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보통 이제 피자 큰 거를 시키면 8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3조각을 선생님이 먹었으면 나는 얼마나 먹은 거야? 그렇지, 8분의 3. 8조각 낸 것 중에 3조각을 먹었다는 거죠. 그럼 요 문장을 봐봐. 일정한 시간 동안 위치가 변하였다. 그럼 기준이 되는 건 위치가 변하였다야 일정한 시간이란 말이야. 그치,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면 시간분해, 위치 변화, 이거를 이동거리라고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과 거리라는 개념은 둘 다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변화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델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요. 저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지. 시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왜? 우리 수업 몇 시간 동안 해요, 오늘? 2시간 하잖아. 왜? 9시 반,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니까 나중 값인 9시 반에서 처음 값인 7시 반을 뺀 값이 우리가 수업하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2시간이 되죠. 그 개념이 델타의 개념. 나중 빼기 처음. 그럼 거리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두 위치의 값을 빼면 거리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했냐면 요 모양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학 시간에 이 모양으로 배운 거 하나 있다? 너희들 수학 시간에 반드시 배운 거 딱 이 모양 그대로인 거. 아니 거속시 말고
우리 봐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꼬라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우리 a를 뭐라 그래? a를 기울기라 부르지. 응? 어떻게 구하는데? x 증가분의 y 증가라고 배우잖아.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한다? 1차 함수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때 요 기울기가 a잖아. 어떻게? x분의 y에서. 맞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 식은 무슨 의미겠다? v는 t분의 s라면 무슨 그래프에서 가로축에 시간이 들어가고 봐봐. x 대신에 t가 들어가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s. 즉 세로축이 거리, 가로축이 시간인 어떤 그래프가 있다면 여기에 A라는 운동과 B라는 운동이 있다. 누가 더 빠르다? A가 더 빠르다가 되겠지. 왜? A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알겠어요? 응? 자, 그러면 이런 운동들의 평균 속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평균이라는 거는 오늘 이제 원래의 기본 개념을 지금 하나 배우고요. 응용식에서만 쓸 수 있는 딱 측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쓸 수 있는 평균 속도가 하나 더 있거든. 그 두 가지를 오늘 배워야 될 거예요. 평균이라는 말은 원래 총 시간분의 총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 여러분들 학교 시험 평균 접수 어떻게 구해? 총점을 과목수로 나누죠.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값이 나오지? 내가 모든 과목을 대략 요 정도 점수를 받았다고 할 때 가질 수 있는 총점을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건 뭐다? 총 시간분의 총 거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학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오늘? 부모님 차, 대중교통, 아니면 걸어서 뭐 다양하게 오잖아. 집에서부터 학원까지 올 때 처음부터 끝까지 속력이 일정했어? 자가용 운전은 나도 안 되는데 너희들이 될 리가 없죠. 빨라졌다 느려졌다 신호 때문에 걸렸다가 다 하잖아. 하지만 총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나누면 나는 집에서 학원까지 올 때 대략 요 정도의 빠르기로 왔다. 그게 평균의 뜻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총이라는 개념도 주어진 어떤 구간 동안의 시간에 그 구간에서의 거리가 돼요. 좀 고급지게 설명하자면 다 봐봐. ST 그래프입니다.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총 시간으로 잡고 요만큼을 총 거리로 잡으면 A와 B의 평균 속도는 같다 다르다? 같겠죠. 맞지? 결국 그거는 어떤 값이 지냐면
요 점에서 출발해서 요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으로 잡힐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봐봐. 그런데 구간을 좀 잡아볼게요. 여기 가운데를 내가 뚝 잘랐어. 앞에를 1구간, 뒤에를 2구간이라고 하자. 1구간에서는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1구간, 1구간. 1에서는 누가 빠르다? A가 더 빠르지. 왜? 1구간에 같은 시간 동안 A는 이만큼, B는 요만큼만 간 거잖아. 그러면은 1구간에서 A의 평균 속도는 이 기울기가 되겠지. 1구간에서 B 평균 속도는 이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 결국 뭐다? 시작점과 끝점 두 점을 잇는 직선 기울기가 평균 속도인 거야. 그 구간에서.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누가 빠른데? 이 구간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A는 요만큼만 움직였지. 그러면 이 구간은 A가 요 정도 기울기로 빠르고 이 구간의 B는 요 점에서 요 점을 잇는 이 정도로 빠를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요 개념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그래프? ST 그래프. 거리와 시간이 나타나는 그래프.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에서의 변화값, 시작과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평균에 대한 값이 된다. 사실 이걸 이용하면 순간에 대한 개념도 알 수 있어요. 중학교에서는 잘 이야기 안 할 수 있는데. 여기서 A만 좀 떼놓고 보자면 그래프가 이래. 거리와 시간이야. 1초일 때와 2초일 때와 3초일 때 각 순간의 빠르기를 물어본다면 언제가 제일 빠르다? 1초, 2초, 3초 중에 1초일 때가 가장 빨라져요. 왜냐하면 순간이라는 말은 매우 짧은 시간 간격에 대한 의미야. 그럼 1초일 때의 빠르기는 0.9999999초부터 1.0000001초까지잖아. 그러면은 1초를 기준으로 해서 점이 두 개가 찍히는데 두 개처럼 안 보이고 한 개로 보이겠죠. 맞지? 되게 점 두 개 간격이 가까울 거니까. 그러면 순간 속력이라는 말은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 3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 5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가 된다. 그럼 어느 게 기울기가 제일 커? 1초일 때가 제일 크지. 그럼 이렇게 그린 A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었다, 느려지는 운동이었다? 느려지는 운동이지. 왜? 1초일 때가 제일 빠르잖아. 0초일 때가. 근데 B는 처음에는 기울기가 작았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지. 그러면은 A는 점점 느려진 운동, B는 점점 빨라진 운동.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S랑 V의 개념을 배웠는데, 그죠? S가 뭐? 거리. V는 속력. 배웠는데 어떤 걸 하나를 알았다? 우리는 방금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됐다? 속력이 되었다. 혹시 수학 선행 어디 하고 있냐, 너희 둘은? 공통수학 2. 공통수학 1. 방금 내가 너희들한테 뭐 가르쳤는지 가르쳐 줄까? 저거 미분이다.
미분을 배우면 제일 먼저 이거 배울 거예요. 왜? 애시당초 미분 만든 사람이 이거 설명하려고 만든 게 미분이거든. 응? 일단 요거 다 빨리 정리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운동의 가장 기본.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부터 할까요? 2 곱하기 3 하고요. 3 곱하기 2 하고요. 어떻게 다르게요? 이거를 고학년에게 물어보면 고학년에게 물어볼수록 그게 왜 다르냐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네, 저걸 나는 원하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곱하기라는 뜻을 이해해 보자인 거거든. 자, 등속. 부위가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직선. 방향도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사실 등속 직선 운동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순수하게 이번 학기에만 배우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하나 더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내용을 연결하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힘의 효과 중에 우리가 뭐가 있었게? 우리 중1 때 배운 거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는 빠르기와 방향이나 그럼 요거 봐봐. 속력도 일정, 방향도 일정하다라는 말은 힘이 아예 가해지지 않았거나 혹은 힘의 평형 상태, 그 물체가 받는 R자 힘의 크기가 0이 돼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그래프 위주로 좀 많이 갈 겁니다. 그래프가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잘 보여요. 등속이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세로축에 속력을, 가로축에 시간을 이렇게 배치하잖아. 그러면 등속 운동이라 그랬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겠죠. 요 높이가 뭐야? V지. 요렇게 잡으면 요게 뭐가 돼요? 시간 t. 정확하게 뭐 델타 t인데 델타는 생략해도 되니까. 그럼 이 사각형 넓이의 의미는 뭐가 된다? 사각형 넓이는 V 곱하기 t잖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속시 이야기예요. 뭐가 된다? 거리가 되죠. 왜 이렇게 되냐?
잘 봐봐. 우리 V라는 것은 단위가 과학에서는 미터 퍼 세컨드를 기본 단위로 써요. 뜻은 1초에 내가 어떤 물체가 1초에 움직이는 거리,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V잖아. 여기에 곱하기 T, 세컨드란 말이야. 단위, 기본 단위는. 근데 곱하기를 했다는 거는 T초 혹은 T회만큼 반복해서 누적시켜라 라는 소리가 돼. 맞지? 그러면은 그 뜻이 뭐가 된다? S, 단위는 미터가 되겠지. 요거 잘 봐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거다. 왜? 초가 나뉘어질 거 아니야. 맞지? 단위끼리도 계산됩니다, 원래는. 그럼 얘는 뭐다? 총 누적 거리인 거야, 이게. 왜? 예를 들어서 4m per second 곱하기 3초 하면 12m잖아.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미지로 잡으면 1초에 4m 가는 어떤 운동이 있다고. 그 다음 1초에도 몇 미터 갔다? 4m. 그 다음 1초에도 4m 간 거야. 그럼 도합 몇 미터 간 건데? 12m 간 게 맞죠?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지? 자, 그러면은 요 내용과 연계돼서 결국 첫 번째, 이동 거리는 시간과 정비례하죠.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맞지?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세로축에 S, 가로축에 T를 놓으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기울기가 일정한. 근데 이거 기울기가 뭐였다? V, 즉 속력이었다. 그지?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이렇게 첫 1초에 4m, 첫 1초에 4m, 첫 1초에 4m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응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V가 일정하지 못해도 VT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V가 일정하지 못하더라도 막 이렇게 변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간격을 잡았잖아? 그럼 얘네들을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잘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꽉 끼는 사각형들 넓이의 합으로 근사값을 구할 수 있지. 이거 오차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 위에 남는 거 없애려면. 남는 거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요 시간 간격을 아주 얇게 자르면 돼. 촘촘하게 종이철. 그럼 요게 꽉 끼일 거 아니야. 아주 얇은 사각형 운동의 합으로 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프 밑 전체 넓이가 계산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결국 그래프 밑 넓이는 뭐가 된다? 거리가 되는 거잖아. 무슨 소리다? 여기에서 속력 그래프의 밑넓이는 뭐가 되는 개념이다? 거리가 되는 개념이다. 응? 자, 등속운동에서 우리가 추가로 알아낸 거.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것. 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도 수학을 하고 있으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단위면.
미터 퍼 세컨드랑 킬로미터 퍼 아워 바꾸기. 설명 안 해줘도 되겠죠, 요거는. 확인해 볼까? 72km per hour는 몇 미터 퍼 세컨드게? 암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풀었어라.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달돼서 딱 보이자마자 이거 몇 미터 퍼 세컨드인데가 되기 전까지는 풀었어라. 한 3-4번 반복하면서 감 잡을 거다. 요즘은 확실히 너희들이 어릴 때 푸는 수학 문제집들도 그렇고 수학 구조 메커니즘이나 연산 방법들은 참 잘 가르치는데 단순 노가다를 안 시켰어요. 막 무한반복 30문제 풀기. 뭐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막 이런 것들. 단순 반복 노가다가 안 돼서 그렇거든. 빨리 안 나오는 거는. 얼마? 네, 20 맞아요. 자, 이렇게 봐야 되겠지. 요거는 1시간에 72km니까 3600초에 72,000m가 되고 두 개 약분해놓고 72, 36 하면 2가 남잖아. 그럼 얼마? 그럼 반대로 1m per second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지? 요런 것들이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응? 너희들 학년에 이런 거 적어놓을 필요는 없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보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미니트.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 5명이 각자의 방법으로 장거리를 달려서 단거리 뛰는 사람도 있고 장거리 뛰는 사람도 있어. 누가 제일 빠르게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답이 나오게 되냐면 실제로 제일 빠른 물체가 제일 빠릅니다. 대부분은. 100m 달리기가 빠르겠냐?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타는 선수들이 빠르겠냐? 자전거 타는 애들이 빠르겠냐? 뭐 이런 것들 있지. 막 100m 달리기, 400m 달리기, 3km 경보, 마라톤 막 이러면은 당연히 100m가 제일 빠를 거 아니야.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뭐 해야 된다? 연습은 항상 요거를 연습하세요. 다른 단위들을 뭐로 만들자? 미터 퍼 세컨드로 하고 안 나눠 떨어지면 소소한 두 자리 정도까지만 내려가 보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시간 기록계 혹은 다중 노출 사진. 지금 우리 저기 운동의 기록, 다중 섬광 사진이구나. 필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체를 움직이게 해놓고 플래시만 팍팍팍팍팍 터뜨려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물체가 각 플래시 터진 순간에 있었던 위치가 사진에 남겠죠. 막 동작이 어떤 식으로 연속돼서 찍히는지가 짜자작 나올 거 아니야. 자, 시간 기록계는 보통 뭐냐면 요런 종이 테이프에 점이 다다다닥 찍혀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다중성광 사진은 그냥 어디에 뭐 공 같은 게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는 걸 말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 한 가지. 이동 방향이 요렇게 돼 있잖아. 시간 기록계는 얘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기록계는 어떻게 찍히는 거냐면, 점 찍는 기계는 제자리에서 찍고 있고 종이가 움직여간 거야. 다중섬광 사진은 카메라가 고정돼 있고 그냥 공이 디굴디굴 굴러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다중섬광은 얘가 1번이겠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경우 속력이 일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 요런 경우 봐봐. 둘 다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얘는 어떤 운동이고 얘는 어떤 운동이냐 물어보면 얘는 점점 빨라진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니까.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인 거야. 얘는 초반에 많이 가다가 점점 준 거고, 얘는 초반에 조금 가다가 점점 많이 간 거지. 그럼 얘는 점점 빨라진 거, 얘는 점점 느려진 거죠. 그지? 그리고 시간 기록계나 다중섬광 사진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1초에 땡땡회 혹은 땡땡헤르츠 같은 소리거든. 보통 1초에 60회 혹은 60헤르츠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점과 점 사이 간격이 그식 60분의 1초라는 소리예요. 1초에 60회면 점을 찍고 그 다음 점 찍을 때까지 60분의 1초란 말이야. 그럼 요건 무슨 뜻이 되느냐? 요거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6칸이 0.1초다. 계산 제일 많이 나오는 30Hz, 30Hz, 50Hz, 60Hz 정도에서 보통 문제가 나와요. 시간 기록계 문제가 나오면. 그럴 때는 6칸입니다. 점 6개가 아니고 간격 6개예요. 알겠지? 그게 0.1초고 특히 만약에 요런 표에 시간 기록계 종이 테이프 일정한 전개에서 요런 식으로 점점점 찍혔다면 가로는 시간인데 시간 순으로 일정 칸수만큼 잘라서 붙였다 하면은 가로축은 시간축이 되고 세로축은 뭐가 된다? 속력축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왜? 시간당 움직인 거리잖아. 지금 이 표의 의미가. 세로축의 의미가. 맞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잘랐다는 말 자체가 시간당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사실 여기까지가 딱 중등 과정 기본 중학교 3학년 운동, 원래 등속 직선 운동까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약간 심화적까지 다룬 개념이고요. 자, 102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필기 다 하면 말해줘요. 당장 어려워도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자유낙하라는 내 단어를 쓰기 전까지는 대놓고 선행입니다. 그것도 물원 선행입니다. 통합과학까지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물리적 개념 중에 하나가 얘예요. 가속도. 원래 중등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얘를 알면 자유낙하가 편해요. 가속도라는 말은 시간 동안의 델타 V,
운동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가 돼. 이 모양 아까 우리 본 것 같은데. 그치? 바로 앞에 칠판에 필기했잖아요. 그래서 VT를 그렸을 때, 자, 일단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 가속도가 0보다 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빨라진다. 이렇게 나타났다. 가속도가 음수. 느려진다. 뒤로 간다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얘는 느려진다, 빨라진다. 그렇다면 가속도가 0인 운동.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다. 운동의 변화가 없는 운동. 얘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등속 직선 운동인데. 그럼 너희들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요 식을 좀 풀어봅시다. 관계식들을 한 4개를 유도해 낼 거예요.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델타 V는 A 델타 T라고 써볼 수 있겠지. 맞지? 즉 A 델타 T라는 것은 속력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지? 그런데 델타 V라는 것의 뜻은 V-V0예요. 무슨 뜻이냐? 그냥 V가 나중 속력. 그럼 제로는 처음 속력이야. 이 뭐가 된다? A 델타 T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V는 V0 플러스 A 델타 T. 우리는 얘를 박스까지 딱 쳐서 이쁘게 쳐서 1번식 혹은 속도 시간식, VT식 뭐 이렇게 부르면 돼요. 1번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시간에 대한 함수식처럼 표현하게 되면 V는 A 델타 T 플러스 V0가 되죠. 무슨 꼴인지 알겠지 이거? Y는 AX 플러스 B 꼬라지로 일부러 만든 거라는 거지. 그러면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뭐죠? V0 처음 속력. 맞지? Y절편이니까. 요 길이가 델타 T가 되겠죠. 여기가 T죠. 맞지? 자, 봐봐. 그럼 여기가 나중값 V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V는 요게 얼마? V0. 여기는 V-V0니까 A 델타 T. 맞지? 그럼 V는 V0 더하기 A 델타 T가 맞는데 지금 이거 세로축이 뭐다? 속력 그래프죠. 가로축은 시간 그래프잖아. 그럼 이 사다리 꼴의 넓이는 뭐게? 거리죠.
왜?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속력 그래프 밑넓이는 뭐다? 거리다. 맞지? 자, 그러면 요 식에서 거리는 이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면 쉬워요. 자, 밑에 사각형 넓이 뭐 곱하기 뭐? 네, V0 델타 T. 요게 이제 사각형 넓이다, 그지? 더하기. 자, 위에 삼각형 넓이는 밑변이 뭐야? 델타 T. 높이는 A 델타 T.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 얘가 뭐다? 위에 붙어 있던 삼각형 넓이가, 그지? 얘를 두 번째 식. 거리의 시간에 따른 거리 공식, 거시. 그리고 원래는 세 번째 식이 하나 더가 나오는데 어떻게 빼는 거냐면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연립해서 뭐를 하고 싶은 거냐? t를 소거할 겁니다. t를 소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요 식에서 델타 t는 이라고 적는 거야. 그럼 뭐분의 뭐가 되죠? a분의 v-v0가 될 거 아니야. 원래는 대부분 문제지, 고등학교 문제지, 심지어 하이탑까지도 얘를 여기 대입해서 풀라고 시키거든? 근데 난 그거 싫어. 풀어봤는데 나도 노가다야. 굳이 해보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더 쉬운 길이 있다면 굳이 그 길을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 다른 길을 하나 파볼까? 이거 무슨 모양이라고?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구하는데? 네. 이동 거리는 윗변 V, 아랫변 V0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니까, 그지? 요렇게 되고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네, 저거. 맞지?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뀐다?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A의 V 마이너스 V0가 S다가 되잖아. 이까지 왔을 때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분수로 놓고 계산하는 애들이에요.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분수식은. 그럼 어떻게 한다? 차라리 분모를 넘겨버리는 게 낫지. 넘겨버리면 2AS는 뭐가 남았죠? 요 곱하기였으니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지. 뭐가 남았게? 보여 안 보여? 수학 고등 수학하고 있다며. 네. V제곱 빼기 V0제곱 합차 공식이잖아. 얘가 3번식이 되고, 굳이 하나 더 뽑자면 우리 요식 있잖아요, 요식. 요식에서 그냥 델타 t분의 s가 되면 이건 무슨 뜻이죠? 총시간분의 총거리지. (2분의 v 플러스 v0만 남는데 얘가 뭐라고? 네, 평균 속도의 또 다른 공식이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평균 속도는 이 그래프로 보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잖아. 중점이기에 요 삼각형 넓이가 같아지는 곳을 잡히는 거고. 재미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사다리꼴 넓이와 평균 속도로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같아지겠죠. 그리고 이 평균 속도는 2분의 t일 때의 순간 속도이기도 합니다. 단 속력이 언제? 일정하게 변할 때만 써야 돼. 무슨 소리냐? 평균 속력이 이렇게 변했잖아. 그럼 요 중점이 딱 평균 속도일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 뒤에 부분이 없어. 딱 요만큼만이야, 그래프가. 그러면 요거는 평균 속도가 될 수가 있겠지. 알겠죠? 그래프 꺾이면 그냥 원래 총시간분의 총거리 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요렇게 설명한 이거 제목을 안 적었었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었어.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쭉 해주시면 우리는 좀, 자, 30m/s로 달리던 차가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서 4초 만에 멈췄습니다. 멈추는 동안 움직인 총 거리는 얼마인가요? 푸는 방법이 한 4가지 되거든? 한번 고민해 보세요. 특히 여학생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내는데 공식은 참 잘해요. 남자애들 한 5배, 10배는 잘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 연습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문제는. 자, 얘가 V0예요. 처음 속력이죠. 맞지? 얘가 델타 T죠. 4초. 멈췄네? 그럼 나중 속도는 얼마다? 0. 속력이 감소했습니다. A는 음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값은 뭐다?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 물어보. 그러면 가장 빙 돌아서 고생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보통 제일 오래 빙빙 도는 거는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경우예요. 가속도까지 배웠다라면서. A는 델타 T분의 V 빼기 V0니까 4분의 마이너스 30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5 미터 퍼 세컨드가 돼요. 맞지? 그렇게 했으니까 거리를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가도 되고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으로 가도 되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30 곱하기 4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5 4제곱이니까 요거 날라가서 맞지? 120 빼기 60이 돼서 60m. 응? 그럼 이 경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5 S는 0제곱 빼기 30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5S는 마이너스 900. 그래서 S는 60m. 이렇게도 나온다고. 근데 난 이 두 가지 방법을 별로 권장 안 합니다. 뭐 어떻게 가는 게 좀 더 쉽냐면 평균 속도가 얼마가 나오죠? 2분의 0 더하기 30이죠. 그럼 얼마? 15m per second가 되잖아. 그럼 이동 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럼 얼마?
15 곱하기 4 해도 60m가 나와요. 맞지?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있게 없게? 아이러니하게도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뭘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수학이나 물리, 거속시 배울 때랑 다르게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하나 다 그렸죠. 일부러 나 저 위에 저거 남겨놨잖아. 속력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의 밑넓이가 거리다. 그럼 봐봐. 그래프 하나 딱 그려봐봐. 처음 속력이 얼마라고요? 30이지. 속력이 일정하게 줄었죠. 맞지? 멈추는데 몇 초 걸렸다고? 4초.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넓이 구하면 얼마다? 60m.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얼마였다? 15였지. 그러면은 15 곱하기 4도 얼마다? 60m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고 원래 문제는 그 물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만든 지우개 똥 크기만큼 실력이 납니다. 많이 풀고 많이 고쳐보고 틀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철저히 질문하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부끄러우면은 아까 선생님 톡 주고 내가 영상 주잖아. 그걸로 질문하고. 선생님 보통 12시, 1시쯤에 자니까 그 전에는 웬만하면 톡으면 바로바로 답해 주는 편이거든. 완전 뭐 운전하고 있을 때랑 자고 있을 때 아니면 빨리빨리 답해 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문제 사진 딱 찍어서 물어봐. 그러면은 제일 빠르게 답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유낙하 갑시다. 우리가 만유인력 혹은 요즘은 통상중력이라고도 하는데 뜻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뭐냐면 두 물체의 질량 곱에 비례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뉴턴이 구해낸 어떤 상수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력이라고 하는 개념, 요거는 우리가 중등 때 안 배워요. 여러분들이 중1 때 무게 배우면서 중력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힘할 때. 얘는 뭐냐면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원래는 그 물체와 물체의 거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표면에서 표면이 아니라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으로 잡아야 돼요. 두 무게중심으로 따지려면 원래 거리라는 게 뭐가 된다? 지구 반지름에 물체가 놓여있는 높이까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략한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식이 요렇게 되거든? 지구 반지름 제곱에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 질량 곱하기 물체 질량. 이렇게 하고 나면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이 전부 다 지구에 대한 어떤 고정된 값이 존재하잖아. 그죠? 요거를 미리 계산했더니 9.8이 나온 거야. 9.8 곱하기 질량이 우리가 말하는 무게고,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1 때 많이 했던 거. 1kg짜리 질량에는 1kg 힘 혹은 1kg 중의 무게가 걸리는 거고 중력이 걸리는 거고 얘가 얼마다?
9.8 뉴턴이다가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가속도의 의미, 이게 이제 뉴턴 제2법칙인데 사실은 뉴턴 법칙 자체예요. 보통 책에는 뉴턴 2법칙이라는데 뉴턴 법칙 자체인데 가속도라는 게 아까 우리는 시간당 운동의 변화를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게 사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질량당 받는 힘이랑 같아요. 1kg으로 인 질량이 받게 되는 무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물체 질량분의 9.8 곱하기 물체 질량이 되죠. 그럼 뭐만 남아? 네,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남는다고. 그지? 그리고 이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란 무슨 소리냐면 어떤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점점점 빨라지잖아. 얘가 1초마다 9.8 미터 퍼 세컨드씩 빨라진다는 소리야. 응? 일정하게 빨라지면, 물론 심지어 이거 고등학교에는 숫자 편하게 쓰라고 9.8 대신에 10을 넣어주는 착한 교과서로 바뀝니다. 산수가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결국 자유낙하 운동이란 지표면 부근에 있는 물체가 중력만 작용하는 거야. 무슨 소리다? 공기 저항력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m인 물체.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9.8m이 되기 때문에 맞죠? 얘는 아래쪽으로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겠다. 그지?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VT 그래프가 요거 빼먹었네. 처음 속력이 0인 상태로 중력만 작용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계속 빨라집니다. 시간이 1초면 9.8이겠죠. 맞지? 2초면 19.6. 무슨 소리다? 시간이 t초면 속력은 9.8t가 될 거고. 맞지? 그때 그때 움직이는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t 제곱이에요. 이거 사실 무슨 그래프인지 알겠어요? 어느 부분인지 아까 일부러 이것 때문에 가르친 거라고. 이동 거리는 뭐? A가 9.8인 거죠.
맞지? A가 9.8인 거고. 그런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은요. 공기 저항이 실제로 뭐랑 관련 있는 값이냐면 물체의 단면적, 물체 형태, 그리고 물체의 속력 요 세 가지랑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런 분필이나 쇠구슬 같은 거 떨어뜨리면 거의 9.8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떻다? 모양도 나름 공기저항을 좀 덜 받는 형태고, 게다가 질량이 충분히 크단 말이야. 질량이 크니까 공기저항이 별로 안 생기는데 질량이 충분히 크니까 실제로 받게 되는 알짜임은 얘가 받는 무게랑 별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깃털 같은 경우는 가볍잖아. 그러면 당기는 힘은 어때요? 깃털이나 손뭉치 이런 거는. 당기는 힘은 적은데 모양 특성상 공기 저항이 어떻게 생긴다? 되게 많이 생기니까 합치면 힘이 거의 받지 않는 느낌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면 쇠구슬이랑 깃털이랑 떨어지면 쇠구슬은 쾅 떨어지는데 깃털은 나풀 날리잖아. 근데 공기 저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둘 다 떨어지는 속력의 차이는 없어져요. 왜? 쇠구슬이 더 무거우니까 쇠구슬을 당기는 힘이 훨씬 더 클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 봐봐. 질량이 같이 약분됐잖아. 여기서 질량이 같이 약분됐다는 건 무슨 소리다? 이 자유낙하 운동은 질량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어차피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나서 일단 저기 101쪽, 103쪽부터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